서양에는 6 degrees of separati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6다리만 건너면 모든 지구촌 사람이 이웃사촌이라는 뜻을 지닌 말입니다. 내 친구가 300명이고 그 300명의 친구가 또 각자 300명씩의 친구를 갖고 있다면 한 다리만 건너도 9만 명의 이웃사촌이 생깁니다. 이런 식의 계산으로 4단계를 건너가는 사람은 9만 명의 제곱인 81억 명이 돼 지구의 70억 인구를 모두 내 이웃사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순혈의 단일 민족인 한국에는 한 다리만 건너면 다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청탁 문화를 얘기할 때 흔히 인용되는 말입니다. 10여 년 전 언론인 오명철 씨가 쓴 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검찰이나 경찰에 불려갈 일이 있을 경우 무엇 때문에 부르는가를 알아보기 이전에 누구 아는 사람이 없는가를 수소문하는 것이 한국인이다. 신병훈련소 같은 곳에서는 내무반장의 고향 이웃 마을에 살았거나 그의 애인과 같은 초등학교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특별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 지연과 혈연, 학맥과 인맥에 대한 이해는 한국 사회를 통찰하는 핵심 키워드다. 요 며칠 새 판사가 검사한테 걸었다는 한 통의 전화가 한국 정치권의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6년 전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가 부인의 명예훼손 고발 사건을 담당한 박은정 검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전화가 판사가 검사를 압박한 이른바 기소 청탁인지 아닌지를 놓고 지금 진실 공방이 어지럽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낙선했지만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함께 가장 유망한 차차기 대통령감으로 여론조사 때마다 이름이 오르내리던 나경원은 6년 전에 있었던 이 한 통의 전화로 지금 정치 생명이 끝날 중대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당장 4월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서울 중구 공천을 받는 일부터 물 건너 갈 것 같습니다. 나경원한테 흔히 따라붙는 별명은 엄친딸입니다.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고시 합격해 판사되고 판사 남편 만나 가정 꾸리고 국회의원에 서울시장 후보까지 하고 사회적으로 이만큼 성공한 여자는 드뭅니다. 나경원은 부한 사학재단 집안딸에다 용모도 탤런트 뺨치는 김태희급 얼짱입니다. 잘난 여자가 얼굴까지 짱이니 한국 사회에 공정치 못함에 열불나 치를 떠는 좌파 세력과 낙곰수 같은 너절리즘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후 나경원은 비록 정치적으로는 승승장구했지만 좌파와 반대 세력으로부터 너무나 자주 악의적인 공격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1억 원짜리 피부과 치료설 등은 대부분이 허위였지만 그는 거의 무방비로 당했습니다. 이번 김재호 판사 청탁 전화건 역시 잘난 데다 얼굴까지 예쁜 나경원한테 속이 뒤집힌 친북좌파 세력의 나경원 작살내기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 직후 인터넷 팟캐스트 낙곰수는 시장 후보 나경원한테 치명적인 강펀치 한 방을 또다시 날렸습니다. 1억 원 피부샵 폭로에 이은 후속 연타였지요. 김재호 판사가 박은정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나경원은 친일파라는 글을 올린 네티즌을 기소해달라고 청탁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경원의 남편인 김 판사는 전화 건 사실은 인정하지만 청탁은 안 했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6년 전의 일이고 녹취록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누구 말이 진실인지는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박 검사는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김 판사가 피의자를 기소해달라는 뉘앙스의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화받은 사람이 청탁으로 느꼈다고 말하면 건 사람 쪽에서 아무리 변명을 해도 세상은 믿어주지 않습니다. 수사 당국 관계자는 기소해달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더라도 이런 경우 기소를 요청하는 뉘앙스로 들릴 수 있다며 기소 청탁으로 보는 게 맞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판사가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검사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청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선 있고요.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를 당한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사자의 남편으로 당연한 권리라며 검사와 판사가 지시와 복종 관계에 있지 않은 만큼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김 판사 쪽 입장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당시 나경원 고소 사건은 박은정 검사가 아닌 최영훈 검사가 맡았습니다. 최 검사는 논란의 여지도 없는 사건이었다며 김재호 판사 압력설을 부정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김재호 판사 청탁 전화권을 폭로한 낙곰수 방송은 지난해 10월 말 인터넷 팟캐스트에 올려졌습니다. 나경원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직후입니다. 나경원은 선거 직전 낙곰수의 소위 1억 피부쇼 폭로에 지명상을 입고 예상보다 큰 표차로 박원순한테 졌습니다. 자기네 허위 보도 탓에 결정타를 맞고 쓰러진 나경원한테 낙곰수는 확인 사살이라도 하듯 또 한 번의 총질을 해댄 겁니다. 낙곰수의 좀비들은 원래 인간의 선의에 대한 믿음 같은 건 없는 정신적 건달배입니다. 낙곰수의 열광하는 사이버 양아치들은 심지어 나경원을 국민상 X로 조롱합니다. 아무래도 이 사건은 종북좌파 세력의 정치적 음모 프레임에 나경원 부부가 걸려든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서로가 잘 아는 사이이던 선배 판사와 후배 여검사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이 하필이면 6년이나 지나 너절한 낙곰수한테 제보됐다는 사실이 우선 수상쩍습니다. 박은정 검사는 이 사실이 어떻게 낙곰수한테 알려졌는지 자신은 전혀 모른다고 잡아떼고 있습니다. 헌데 낙곰수는 박은정이 양심 선언을 했다는 식으로 떠벌리고 있습니다. 박 검사 주변의 인물이 나경원을 죽이기 위해 낙곰수와 박은정 사이를 연결시켜줬다는 얘기도 나돕니다. 박은정이 어쩌면 요즘 각하 새끼 짬뽕이니 어쩌니 떠드는 법조인들과 코드가 맞는 좌파 쪽 검사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박은정이 김재호 판사의 압력으로 부당한 기소를 했다면 6년 후인 지금 양심 선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당시 재판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기소 담당 검사도 최영훈이었습니다. 김 판사의 전화가 기소를 해달라는 뉘앙스로 들렸다는 박은정 검사의 주장은 궁색하게 들립니다. 나경원은 엄친 딸에 걸맞지 않은 험한 정치판에 뛰어들게 된 이유를 아픈 딸을 키우면서 사회를 바꿀 필요성을 느껴서라고 말합니다. 그의 딸은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강남의 피부과 의원을 찾게 된 것도 이 아픈 딸의 피부 관리를 위해서였다고 하지요. 이를 낙곰수는 멤버십 1억 원짜리 피부 관리를 하고 다니는 부자 시장 후보로 조작해 서울시장 선거의 막판 흐름을 바꿔놓았습니다. 좌파 세력은 왜 나경원을 물고 늘어질까요? 나경원 자체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자 기득권이기 때문에 종북 세력으로서는 타파해야 할 대상이라고 우파 논객 변희재는 지적합니다. 6다리만 건너면 70억 지구촌 인구 모두가 이웃 사촌이라는 서양 격언과 한 다리만 건너면 대한민국 사람은 다 통한다는 한국의 청탁 문화를 생각해 봅니다. 추잡한 돈거래나 힘있는 자들의 압력만 아니라면 아는 이웃끼리 서로 부탁하고 부탁 들어주는 한국의 청탁 문화가 꼭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신병훈련소에서 만난 내무반장한테 반장님 애인이 내 초등학교 동창생이라고 말하고 그 덕에 내무반 생활 편안하게 했다는 어떤 병사의 얘기에선 사람 냄새가 제법 묻어납니다. 낙곰수와 한 패거리가 돼 인간의 선의와 믿음을 배반한 어떤 여자 검사의 얘기보다는 사람 냄새에 물씬 풍기는 신병훈련소의 어떤 내무반장 얘기가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